5월에는 퇴근은 하시나요? 다음날이 돼야 퇴근을 하죠. 그렇죠. 네네. 안 그래도 상표권 냈었는데 네. 삼성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퇴사를 해서는 근처에서 육회집을 했었거든요. 육회집? 네. 돈을 생각보다 쉽게 번다. 오. 수연 나이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 수연 경광현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김현주 세무사님과 함께 결혼은 아마추어 세무사편을 촬영하는 날인데요. 우리 세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주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사님이 되게 조금 약간 연예인 좀 닮으셨다고 연예인. 소리를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많이 들어보신 분 안 저요? 계신가요? 예. 어릴 때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나이 드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아까 명함을 봤는데 상호명이 라움이죠. 라움이죠.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상표권 냈었는데 네. 삼성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강하신 네. 분들이어서 그래서 거기가. 저도 예. 포기 바로 했어요. 아, 바로 포기하셨어요. 원래는 예. 2차로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라움 세무사 사무실 이것도 안 되나요? 라움 세무회계인데 예. 라움 세무법인도 안 되고 라움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대요. 아, 그 뒤에 아무것도 못하게 네. 막아놨군요. 그래서 나중에 법인하면 이름 바꿔야 되나. 라움 세무회계를 이제 오픈하시기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나요? 세무사를 해야겠다는 거는 네. 다른 일들을 하다가 이제 세무사로 어떻게 보면 귀결된 거예요. 제 오. 첫 직장은 네. 그 뉴스 만들던 뉴스 PD 혹은 기자 이렇게 불리면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군요. 이제 거기서 일을 할 때도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네. 경제학과를 나왔다는 이유로 자꾸 세금 관련된 기사도 쓰게 하고 경제 기사도 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고 네. 거기서 퇴사를 해서는 근처에서 육회집을 했었거든요. 육회집? 네. 그 가게를 했었어요. 창업을 하셨다는 네, 창업을 말씀. 했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예.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만 고민인가 하고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세금 낼 때만 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사업했을 때가 한 24살 이 정도였는데 되게 이제 제가 이른 어리니까 나이셨네요. 네. 사장님들이 너가 그러면 해볼래? 세무사 해볼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가벼운 마음으로. 예. 저는 가벼운 생각으로 해볼까? 이러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세무사 사무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쵸, 네. 한 1년 하면 되는 자격증인 줄 알고 근데 1년 하면 되는 자격증이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게 운영도 조금 접어가면서 전업으로 수험생이 돼가지고 총 합계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세무사가 된 것 같아요. 3년 만에요. 3년 이나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네. 3년 이나인가요? 네. 네, 제가 글쎄요, 저는 3년 이나라고 하시니까 또 겸손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대단하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그때 당시에 계셨던 주변에 계셨던 사장님들은 지금 고객님이 되셨나요? 네. 와. 다 고객님 되셨어요. 이야, 네. 역시 의리 있는 사장님들이시군요. 네. 뭐 재산 팔 때 이런 거 큰 건들 있을 때 다 저 주시고요. 진짜요? 네, 예. 사업 이런 거 있으시면은 지인분들 소개해 주시고 네. 저한테 그냥 너한테 맡기면은 너는 내 입장에서 잘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맡겨 주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Sorrow, sadness, and despair. All I have is your love and your light, and I'm not going. 우리 김현주 세무사님은 하루 일과가 이제 뭐 언제 이렇게 기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까지 보내시나요? 지금은 시즌은 아니긴 한데요. 한 10시 정도에 출근해요. 그리고 그 업무 일과 중에는 보통은 미팅을 해요. 그 다른 사업자들을 만나거나 저희가 나가서 출장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부터 마음만 먹으면 사실 퇴근하고 싶을 때 늘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일을 진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네네. 그래서 그냥 주로 회사 업무와 관련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 같아요. 5월에는 퇴근은 하시나요? 5월에는 늘 다음 날이 돼야 퇴근을 하죠. 그렇죠. 네네. 세무사는 세무사 라이센스가 딱 나온 시점부터 혼자서도 활동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수습 기간을 6개월 정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수습 기간을 네. 6개월 정도 다른 세무법인에서 거쳤었고 네. 그때 제 옆자리였던 다른 세무사랑 지금 같이 일하고 있어요. 약간 보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고 오시는 흡입력이 되게 있으신 분인 것 같이 같아요. 뭔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도 옆자리에 고객으로 하고 네. 같이 공부하시던 분도 남편으로 네, 남편으로 네. 하고 같이 일을 했던 분들도 네. 동료로 같이 일했던 그 옆자리에 있었던 분은 개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네. 제가 막 이것저것 하다가 네.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네. 잠깐 와서 도와주다가 그대로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동업자로서 같이 네. 업무를 잘 하고 있고 네. 뭐 남편과도 친하게 해서 셋이서 세무사 3명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무사라는 직업의 장단점 뭐 추천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본인의 시간적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개업을 하기가 엄청 좋은 직업이다. 엄청 좋은 직업이다. 네, 개업을 해서 내가 혼자 작게 하고 싶으면 또 작게 할 수 있고 크게 하고 싶으면 노력해서 또 크게 할 수 있고 돈을 벌기에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돈을 생각보다 쉽게 번다. 생각보다 네, 쉽게 온다. 남들은 저희가 일하는 것 같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막 일을 하고 딱 하면 돈이 벌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그 머리를 굴리는 게 결국에는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 트레이닝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됐으니까 되는 되죠. 거죠. 이제 내가 몸에 체득화가 됐으니까 네. 쉽게 벌린다고 느껴지는 거죠. Cause all that I want is for you to be happy with me. 회계사와 세무사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세무사와 회계사 어떻게 다른가요? 네. 예전에는 세무사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회계사한테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줬었고요. 네. 뭐 변호사한테도 자동 자격을 줬었고 세무 공무원한테도 자동 자격을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부 다 자동 자격은 폐지가 돼가지고 네. 세무사 시험을 합격해야 세무사가 되는 과정이긴 한데요. 네. 공인회계사도 세무를 다룰 수 있는 게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인회계사 중에서도 세무를 다루는 분이 있고 예. 그다음 세무사들은 주로 세무를 전문으로 하게 되고 해서 예. 실질적인 영역으로 가면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무서와 세무사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세무사가 하는 일은 세무서를 통해서만 진행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요. 저희한테는 고객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국가인 세무서가 네. 있잖아요. 네네. 저희는 이 둘 사이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고객들은 네. 세무서에 직접 얘기하기 무섭고 모르고 네. 네. 세무서는 고객들한테 직접 얘기하기 답답하고 네. 늘 저희를 통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들한테 저희는 설명해서 이해시키고 세금을 납득시켜서 납부하게 하는 역할을 할 뿐더러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국가에서는 고객한테 직접 얘기하면은 결국에 해결이 안 되니까 고객이 의뢰한 세무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리인. 맞아요. 세무대리. 그래서 세무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네. 뭐 수임료는 이렇게 뭐 적정한 비율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별도로 의뢰하시는 분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면 또 그 금액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의뢰하시는 분이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보수표가 있고요. 그 기장이라고 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업무는 저희 회사에서 정해둔 내부 보수표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재산세나 아니면 경정 청구나 이런 것들은 성공보수처럼 그 절세한 금액의 몇 % 이런 식으로 보수가 책정되고 있어요. 기업들 또는 이제 납세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정 청구가 조금 과하게 냈다라고 생각되는 걸 돌려받는 맞아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선뜻 청구를 하기가 약간 좀 청구를 하면은 그래?
알았어, 근데 이번에 이건 줄게. 근데 다음에 너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게 좀 두렵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도 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청구하면은 예. 네.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가 예, 맞아요. 하시는데 네네. 막 그것 때문에 다른 거를 본다기보다는 네. 그 해에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신고서를 보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경정 청구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네. 그 문제를 포함하더라도 네. 환급받는 금액이 네. 대부분은 더 크더라고요. 그 쉽게 이제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게 연말정산 그런 시즌 됐었을 때는 이제 보통 그런 단어를 포함을 해서 이제 세무 대리 어플 같은 홍보들이 있는데 그 세무 대리 어플이 있다고 한다면 해도 세무사가 필요하죠. 일단 세무대리 어플은 대부분은 불법의 논란이 많아요. 일단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는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어플 내에 세무사로 들어오라는 제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어플 안에는 어플이 있고 뒤에 세무사들이 막 있어요. 그 세무사들보다 더 많은 일반적인 직원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맡기면 누가 하는지를 몰라요. 그 어플은 그냥 얼굴이에요. 네. 얼굴 밑에 많은 세무사들이 들어가 네. 있고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세무대리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처리하는데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관리를 하진 않죠. 그리고 그거는 박리담회이기 때문에 네. 상품의 질을 보장하진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세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어플이 의사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세무는 그렇군요. 결국에 1대1 맞춤으로 이 사람의 현 상황에 맞는 정보를 줘야 하고 진단을 해줘야 되고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어플이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고요. 뭐 5년차, 6년차 숙련된 직원들도 늘 세무를 어려워하는데 네. 그렇게 숙련되지 않은 직원들이 어플 안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분들한테 맡기는 건 결국 스스로 하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할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어플을 쓰시는 분들이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플을 사용을 해도 결국 그 어플에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이 솔루션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세무사다라는 네. 거고 다만 이 어플을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세무사와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네. 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모든 걸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무사가 존재할 네. 수밖에 없다. First of the year, a warm kiss in the cold. You're the whisper in my ear when I need it the most. If I was cast on an island and could only bring one thing, still you'd be all